라지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많이 내렸네요. 네, 뉴욕 증시, 나스닥 다 급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살짝 눌렸다 올라갈 거라 예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예, 근데 죄송해요. 근데 하루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방송 중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20.8 밑으로 내려가면 우선은 추매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구간을 빠져나간 거잖아요. 예, 레인지, 구역을 벗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는 두셔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 뉴스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사탄 랠리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FOMC 후폭풍, 소매 판매 급감, 사탄 랠리가 온데 어쩌라는 건가요? 내용 들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얘기 하고 있고 이런 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리고 무너진 산타랠리 기대감. 여러분 산타랠리 기대감이 끝난 건가요? 기대감이 무너진 건 맞는데 끝났나요? 제가 말씀드리죠. 안 끝났다고.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뉴스를 만드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거라도 말하고 싶겠죠. 근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준 파월 의장과 뭐가 다른 겁니까? 2주 전에 예,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할 때는 뭐 금리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더니 갑자기 FOMC 때는 그럴 생각 없다. 이러면 안 되죠. 네, 잘 모르는 분이지만 저는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되면 시장도 신뢰를 잃겠죠. 연준에 대한 신뢰는 뭐 벌써 잃었었는데 좀 정신 차리나 싶더니 결국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혼란스러워집니다. 증시 혼란스러워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경기 침체 미 구조조정이 시작됐죠. 상당히 진전됐습니다. 30만 명 이상 빅테크 기업 중에 프로그래머들은 정리돼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벌써 나와 있고 한국도 머지 않았겠지. 힘듭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 3만여 명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정확히 제가 기억 못했네요. 3만여 명을 해고했다. 아마존도 역대 최다 10,000명. 자, 이렇게 되면 사실 IT 업계가 급여가 적은 데가 아니죠. 굉장히 높죠. 그러면 지금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루 칼라 또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비정규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고용이 조금 불안전한 분들은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이트 칼라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높았던 만큼 소비 여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위험하고요. 그리고 네, 2주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블랙스톤은 블랙락의 자회사입니다. 부동산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매 중단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라 금융위기, 그 시스템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즈도 블랙스톤을 비중 유지로 하향을 시켰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탄광의 카나리아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과거 미국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카나리아가 유독가스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광부들이 카나리아를 이제 탄광 안에 갖고 들어가는 거죠. 데리고 들어가서 좀 무서운 얘기지만 얘가 먼저 죽는다. 그럼 여기 유독가스가 있구나. 그래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그래서 트리거를 알 수 있는 우리가 시그널인 거죠. 시그널로 지금 이 블랙스톤을 볼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제 나온 거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벌써 2주 전이고요. 여기 보시면 1개월 전에 다 터졌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산타랠리를 얘기하는 건 이게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그러나 저는 아직 기대감을 버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구 말을 듣고가 아니라요. 차트를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고 뭐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월가전설 하워드 막스, 미증시 역사상 세 번째로 큰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이 기사를 잠시 보면요. 하워드 막스가 고객들한테 보내는 레러가 있어요. 서한. 예, 이거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올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강행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21년까지 이어진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 이제 고금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펀드 호황기와 폴 볼커, 네, 또 이분 나왔습니다. 전 연준 의장 임기 중에 발생한 대격변 사태가 이번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80년대입니다. 80년대에 요 하늘색이 파란색 계열의 하늘색이 나스닥이고요. S&P예요. 녹색이. 자, 그러면 시작할 땐 분명히 80년대 초반에는 뭐가 높았죠? 나스닥이 높았어요. 근데 가면서 점점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나스닥은 밑으로 처지고 그리고 나서 S&P가 위로 올라가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치주들이 더 강해지고 성장주들이 내려가는. 근데 끝에는 이거 지나고 나서는 당연히 또 나스닥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10년 동안이 괴로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스닥, TQQQ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좋을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좋은 쪽으로 섰던가 그렇지 않으면 네,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워드 막스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이 약 15%에서 육박해서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20%까지 끌어올렸죠. 폴 볼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금리 그때 안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걸 물가를 잡기 위해서지 이렇게 해서 물가가 잡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정확하게 얘 때문에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물가를 잡는데 중국이 큰일을 한 건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물가를 많이 낮췄죠. 그 이후에 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일어난 것도 있으니까 결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간 거죠. 이때. 자, 앞으로는 2에서 4% 사이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금리가 그동안 저금리 시대의 투자자들의 관점을 사로잡았던 위험 자산은 매력도는 떨어지고 안전 자산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응책을 세워 놓으셔라. 그래서 저는 TQ 스윙을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투자 방식을 바꾸지 않고 기존 방식을 그대로 고집할 경우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죠. 하워드 막스께서 CEO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분은 유명하죠. 워낙 유명한데 워렌 버핏과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도 이분 말씀은 항상 요 그 고객서안 신청하시면 오크트리 캐피탈이거든요. 거기 가셔서 신청하시면 영어로 옵니다. 그럼 구글에서 읽으시면 번역해서 한글로 보이니까 저도 종종 읽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쳐다보셨을 때 우린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 100이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어디를 못 뚫었어요? 검노선 못 뚫었죠? S밴드 시스템에서 검노선 못 뚫고 윗골이 달았습니다. 안 좋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면 어떻다? 쭉 밀릴 수 있습니다. 쭉 밀릴 수 있는데, 자, 1차적으로 근데 밀리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바닥권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는 거랑, 그쵸? 여기서 이렇게 밀리는 거랑은 그림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밀렸는데 오늘 또 반등해주면 조금 더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혹시 내려가더라도 우선 1720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는 잡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가 이제 매수 구간이 되는 거죠. 매수 구간. 그럼 과거에서 보면 여기가 어느 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전 저점, 꼬리를 떼고 저점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앞쪽에 상승할 때도 저점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9723. 네, 여기 300일 이평선 지나가는 데예요. 네, 이쪽 그리고 진짜 최하까지 봐서 뭐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측한다는 건. 네, 8000 정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등했다가 여기죠. 이쯤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서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다. 한 번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여기서 다시 반등할 때
이쪽은 진짜 저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시던가. 그쵸? 두 번째는 저처럼 파도 타기 하시던가.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매도하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던가, 아니면 꾸준히 그냥 사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사는 방법은 올해 입증됐잖아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또 떨어진다고 할 때 얘가 이렇게 안 가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뭐 거꾸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정도 범위를 놓고서 고민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TQ 같은 경우가 자 90분봉에서 300일 이평에서 지지를 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좀 했었죠. 그래서 여기쯤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다, 이럴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S밴드 여기 하늘색입니다. 결국 여기를 와버렸어요. 네, 일로 가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잖아요. 또 공교롭게 여기입니다. 여기 N밴드 닫고 지금 반등을 끝에 막판 장막판에 살짝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생각하고. 왜냐하면 항상 여기 닿아주고 반등했거든요. 항상이라고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 있죠. 70% 이상은 그렇습니다. 여기 또 닿았죠? 그럼 일부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일봉상에서 보면 근데 이제 조심은 해야죠. 여기서 지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십시오. 이거 그냥 그대로 개파락으로 띄워서 여기 이렇게 살짝 개파락 나오죠? 그 다음에 음봉으로 내리 꽂았죠? 자, 이런 건 항상 보시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자, 검노선을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경우가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었죠? 많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바로 뚫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가서 또 반등했죠?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 가기 너무 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시켜버렸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18.13. 이 부분까지 갈 수 있고, 두 번째 17.1. 그러니까 1달러 정도 차이예요. 그럼 앞으로 1달러 계속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까지 와서 반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락을 했을 때. 그럼 이건 간 적도 없어요. 최저점은 바로 위쪽입니다. 16.32. 그럼 여기까지 간다고 할 때 4번의 매수 타이밍이 있는 거죠. 4번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을 잘 고려하셔서 여기다 전부 다 거시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가격들에 최대한 사십시오. 요 근처에서 사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반등하면 좋은 거지만 그래도 여기서 사셔야죠. 아무것도 안 사면 바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 반드시 좀 명심하시고, 저는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여기 구름대도 있거든요. 구름대 딱 요 밑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안, 그래도 한번 틀리니까 조심해야겠죠. 잘못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일봉상에서는 이런 구간들을 잘 확인하시고, 저는 그래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반등 준비를 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매수 때 90분봉 상에서 20.8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사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올라올 때 다시 사셔라. 그럼 지금은 여력 있는 분들이 밑에 사시는 거예요.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밑에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등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고, 10분봉 상에서도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그 룰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려고 했지만 못 올라갔죠? 그러면서 여기 매수 밴드 부딪히면서 그냥 쭉 밀려 내려온 거죠. 계속 밀려 내려와서 S밴드 하늘색 반등은 일어납니다. 근데 못 뚫는다니까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럼 이거는 매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누르는 힘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장막판 와서 반등했다가 검노선에서 또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최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서 못 올라가고 계속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에 살짝 올려 달았으니까 오늘 기대만 해보겠습니다.
예, 오른다고 장담은 절대 못 드리겠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에로시맴에 표 드릴 테니까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TQ, JPI, SCHP, SOXL, TCL, SQQQ까지. 근데 저는 TQ 스윙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방법은 솔직히 인버스 스윙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아무리 천천히 사도 아니 언제까지 떨어질지 뭐 예측하는 거지 정확히 그때까지 떨어진다고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퍼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줄었죠. 1억 1,400에서 1억 1,300으로 줄었는데 국내도 하락을 했는데 국내는 저는 거의 안 빠졌거든요. 종목들이 좀 우량한 게 많이 들어있고 반등하는 거 위주로 잘 선정을 해 놓으니까. 근데 사실 다 TQ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올해 한 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내는 플러스인데 항상 TQ가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 그래서 2022년을 돌아볼 때 제가 올해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TQ를 많이 사지 않은 겁니다. 죄송스러운데 제가 333개 딱 여기만 사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예전 방송에서. 지금 조금 더 늘린 건 가격대 원하던 27달러 이하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사는 거고요. 더 내려갈 때 분명히 돈을 더 쓸 수 있지만 지금은 강력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측은 하고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SQ를 사서 그때그때 방어를 좀 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414개 정도 마이너스 4,008호가 그냥 하루에 10% 떨어지는 거 진짜 쉽네요. 그죠? TQ는 떨어질 땐 진짜 대단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샀어요. 매수하고 보시다시피 떨어지는데 SQQQ가 잔뜩 사졌죠. 자동 매수 걸어놓은 게 많이 사졌습니다. 그러면 큰 돈은 아니지만 더 떨어진다고 해도 방어는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제만 해도 한 10개 매수해갖고 수익이 크진 않아요. 조금씩 더 그 현금 갖고 재매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FEN이나 이런 것들 이제 왕창 다 빠졌죠. 근데 하락폭 보면 TQ보다는 확실히 하락할 땐 적어요. 한 6% 정도 두 개 빠졌고요. 6% DFEN은 TQ는 거의 10%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버스 사서 대응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요건 코스피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자, 계속 누구만 팔고 있습니까?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2월 9일, 12일부터 해서 쭉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조금씩 다 사고 있죠. 많이 안 살 뿐이지 계속 사고 있는데 개인만 계속 팔고 있어요. 결국 하락 구간 끝판에 개인들은 잘 못 버팁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SQ 스윙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SQ가 어제 48.78까지 갔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TQ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SQ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냐? 그렇게 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자동 감시 주문을 씁니다. 자동 감시 주문을 써서 키움 기준으로 자동 감시 주문을 들어가면 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있어요. 그럼 매수 가서 간편을 씁니다. 간편 써서 자, 48.78인데 다음에 살 때는 보통 저는 1달러 위로 올려요. 현재 가격에서 1달러 그리고 2달러 3달러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사겠다 그러면 0.5씩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 48.7이니까 한 49.3이나 3 이 정도에 걸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주나 두 주 하락이 클 것 같다고 예상이 되면 많이 걸고요. 지금 상승 구간이면 조금 걸어요. 한 주 정도씩 해서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어제 1시 14분에 자, 48.5가 체결이 됐죠. 1시 7분에. 근데 매도도 이렇게 일어나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동 매도도 전 동시에 겁니다. 이렇게 걸어 놓고 그러면 이건 위쪽에서 사지겠죠? 그리고 지금 있는 거는
줄이는 거예요. 올라가면 줄입니다. 그래서 47.43을 기준으로 매도예요, 매도. 이거 매도 누르고 일반도 하실 수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간편으로 하십시오. 간편 모드 누른 다음에 자, 지금 가격이 이건 평균 매입 단가예요. 제가 갖고 있는 SQQQ의 가격이죠. 47.43인데 자, 이익 실현을 200틱 위에서 하겠다. 그러면 2달러 위가 되는 거예요. 49.43. 그 다음에 손실 제한 꾹 눌러서 100틱. 그러면 1달러 밑에 46.43이죠. 내려가면 SQ가 내려간다는 건 TQ가 올라간다는 거죠. 상승. 그럴 때는 얘가 자동 손절이 돼요. 그러면 손실이 최소화 되겠죠. 1달러만 손해보고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2달러 위에서 수익 나니까 계속 움직여도 난 1달러 수익은 낼 수 있죠. 예, 요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46.36에서 한 SQ가 이때가 이제 48.36이겠네요. 예, 매도가 돼서 수익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8.5에 또 사지는 거죠, 위쪽에. 원래는 이렇게 555 3개는 안 걸고요. 보통 0.2 단위로 48.3, 48.5, 48.7 이렇게 거는데 뭐 아마 제가 그때 좀 많이 걸어 놓은 것 같아요. 3개가 이렇게 띠디딕 사진 거죠, 동시에. 사지고 더 올라가니까 48.7까지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도 걸어놓고 매수도 걸어놓고 해서 수량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쳐다볼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됐겠죠. 44.7에 뭐가 됐어요? 네, 이제 매수가 하나 됐고 여기 44.7에 그 다음에 44.36에 매도가 됐죠. 여기 매도가 이렇게 딱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면서 48.5에 매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SQ는 싸게 살려고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걸어놔서 그러면 이제 계좌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떨어졌어도 일부분은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저는 이거 5개 정도 또 매도를 해서 바로 프리장 매도를 하면 되죠. 가끔 손실 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예, 매도를 하고 TQ를 살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반등 분위기가 있다. 예, 요때 나스닥 선물이 뭐 상승 전환했다. 예, 이럴 때는 요거 팔아서 여기 사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대신 요것도 팁일 수 있는데 요새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손실 금액 있죠? 예, 마이너스 130 이건 이제 1362달러죠 사실은. 예, 그러면 요 1362달러만큼 SQ를 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 와서 진짜 급락을 하더라도 SQ로 10% 정도 이 손실폭만큼을 메꿀 수 있죠. 그러면 진짜 바닥에 왔을 때 이거 팔아서 TQ 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요거대로 좀 맞춰보고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같은 금액을 되게끔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SQ를 막 더 많이 사갖고 지금 하락에 수익 내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요렇게 하시면 SQ도 어렵지 않게 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현대건설기계 여전히 큰 폭은 아니지만 오늘 좀 상승했어요. 자, 나스닥 떨어지고 코스피 떨어지는데 여러분 올라가는 종목들 분명히 있죠. 제 계좌에는 이런 걸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에선 크게 손실을 안 보고 있어요. 물론 조금은 있죠. 예, 한 10% 미만입니다. 한 7, 8% 마이너스 7, 8% 되는 것 같아요. 근데 5천만 원 이상 샀는데 마이너스 7, 8이면 괜찮잖아요. 예, 그 정도 손실은 감수하실 수 있는 거죠. 오리콤은 오늘 또 올랐네요. 7.63 올라서 지금 예, 저도 익절 일부 하고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종 중에 예, 저희 멤버십 하는 분들께 안내드렸던 FNF 홀딩스 오늘 또 16.95 지금 뭐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자꾸 계좌에 채워 놓으실 수 있는 게 실력이죠. 그리고 이래야 하락장에서 버티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TQ도 우리 잘 고민해 보시자고요. 무조건 사서 모을 게 아니라 이렇게 스윙으로 같이 양방 대응하면 하락에서도 수익을 100% 낸다 이런 개념보단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잘 명심하시고 오늘 부디 좀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좋은 흐름이었는데 나름 이게 꺾이면 좀 피곤하니까 잘 되길 빌고요. 같이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일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